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변동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 전형의 모집 정원이 증원이 됐어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은 9명이 증원이 돼서 35명을 모집하고요.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증원해서 10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크게 변동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동된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작년에 사합 12등급에서 사합 15등급으로 상당히 루즈해졌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합 12인 경우에 수도권 대학도 아니면서 최저 등급이 수도권 대학 수준의 최저 등급을 유지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됐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 낮아진 관계로 맞추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갖고 증원이 됐다 하더라도 전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주교육대학교는 수능 최저 등급도 있지만 면접도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면접도 8번 정도 면접을 보게 되는데,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3배수를, 그다음에 나머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3배수, 2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접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당락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올해 전주교육대학교의 입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대학교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형태를 봐요. 기출문제에서 제시문을 주고요. 상당히 긴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이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질문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는 학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전형일은 11월 22일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평가 전형에서 서류 평가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를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보통 교육대학교 그러면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교직 인성, 교직 적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지성 영역, 인성 영역, 창의 영역으로 영역의 명칭이 좀 다릅니다. 지성 영역 안에 학업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 능력 부분에 평가 기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은 다른 교육대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영역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창의 영역입니다.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력, 성과, 성장 가능성,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전주교육대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또는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주교육대학교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심층 면접을 8분 동안 하게 되는데 대학 자체 개발한 교직 문항, 그다음에 학생부 관련 질문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때 평가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출 서류를 신뢰도를 볼 수도 있고요, 잠재 능력을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다 우수 교사가 되기 위해서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직 적성, 여기서 적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영역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 요소들을 안에서 적성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수시 전형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1단계 합격자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성적이 80% 컷입니다. 그럼 최종 입학자 같은 경우에 교직 적성 우수자가 2.68,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3.23. 일반적으로는 다른 교육대학교들 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보다 입시 결과가 좀 낮습니다. 성적이 낮은데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하고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1단계에서 뽑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선발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고 여기 남아있는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주교대를 선호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그렇게 모수가 많지 않은 걸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고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을 여기서 보면은 교직 우수자 전형이 4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지역인재 선발도 24명이죠. 등록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모수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은 보면요. 그래도 24명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지역 인재 선발 부분을 보면은요. 점수 분포도를 보면 540점, 500점에서 이렇게 분포들이 되어 있어요. 한 40점 정도의 서류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면접 점수를 보게 되면은요. 340점에서 380점, 역시 40점 정도에 대해서 분포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점수나 서류 평가 점수나 비슷한 정도의 분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류에서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고 뭐 1단계에 합격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만 컨설팅에서 실시하는 교대 입시 설명회에 참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일정은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만 컨설팅 교대 입시 설명회는 그 내용으로는 교육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만 컨설팅만의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면접 특강 그리고 개인 상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시다 하더라도 기만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